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이 마곡지구의 산업시설 용지 매각이 연내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토지 매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대기업 입주와 공항철도 지역 마곡나루역 개통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곡지구 제2의 강남이다. 서울의 마지막 가능성이 남은 땅이다.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마곡지구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 진행 상황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융복합 기술을 기획,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고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서 마곡의 역할과 위상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부권에서 워낙 이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마곡의 힘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주혜 리포터, 우선 마곡지구가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네, 이 마곡 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실리콘밸리를 본떠서 조성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전체 부지는 축구장 100개에 이르는 약 81만 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 거진 4배의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LG그룹과 코오롱, 롯데그룹 등 대기업 연구소가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올 연말부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149개가 입주를 확정했고, 현재 앞서 말한 LG와 롯데 등 49개 기업이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R&D 센터, 즉 기술 융복합 연구소를 말하면 연말까지는 중소 중견기업 19개사의 R&D 센터가 문을 열고 내년에도 29개 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149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 근무 인원으로 따지면 16만 명,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 도시 정도 규모의 인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149개 기업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관심을 받은 건 LG그룹의 융복합 연구개발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의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지난 4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 또한 4월에 마곡시대를 열었습니다. 마곡 지구에 신축한 신사옥,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 융복합 연구개발, 즉 R&D 센터뿐 아니라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 글로텍 3개의 계열사 또한 이동을 했습니다.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1000여 명이 입주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귀뚜라미 그룹도 공사가 끝나는 올 12월부터 경북 청도와 아산, 그리고 인천에 흩어져 있는 5개 계열사 연구개발 인력 300명을 마곡 R&D 센터로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넥센타이어 또한 내년 상반기에 마곡 산업단지를 중앙연구소에 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봤을 때는 이 마곡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중심 동력이 될 거고, 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마곡이 이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근거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유동 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 상주 인구 또는 근무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곡은 지리적으로는 인천공항과 또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항과 전시, 의료, 쇼핑시설 등이 입주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마곡지구로의 유동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지하철역 개통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의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29일에 개통했습니다. 마곡나루역은 김포공항역과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사이에 위치하며 9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은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이며 현재는 완행이지만 급행도와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마곡지구는 공항철도로도 접근이 가능해졌고, 또 기존 5호선인 마곡역과 발산역, 9호선인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천 향교역까지 지하철 3개 노선, 6개 지하철역이 소재하게 됐습니다. 마이스란 기업 회의, 또 포상 관광, 그리고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이 되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마곡지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도 되나 고민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느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온 현장은 마곡 프리미엄 핵심에 위치한 마곡역 초역세권 상가 오피스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마곡역 7번 출구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곡역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으로 둘러져 있고요. 또 초등학교가 본 상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사거리 코너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과 접근성 모두 확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9년 9월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웰셀 최정현 이사 나와 계십니다. 자, 최정현 이사님, 이 마곡지구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마곡지구는 그 서울의 어떤 전 지역 중에도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서 지역의 어떤 그 교점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이제 주요 업무 단지로 바뀌면서 대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 박람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 인프라, 어떤 상주해야 되는 인구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결국 도시 개발이 될 때 초기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후에는 이런 상가나 오피스, 그 주변에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들, 업무 지구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기간별로 지금 늦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어떤 부동산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마곡지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시죠.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는 마곡지구. 상주하는 직장이 많아 주중 상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말 상권은 어떨까요? 마곡역의 주 7일 상권 여부 체크하겠습니다. 마곡지구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속속들이 마곡지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소형 오피스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형 오피스의 강점을 확인하겠습니다.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와 여러 기업들이 마곡역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 유동인구까지 높아지고 있는 마곡역 초역세권 상가와 오피스의 배후 수요와 투자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마곡지구의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개요를 한번 보셔야겠죠. 마곡지구 중에도 그 워낙에 이제 또 부지가 넓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입니다. 즉 상가와 오피스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주변에 어떤 거주 수요보다 상당히 그 좁은 면적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좀 집중도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위치고요. 지역지구로 하면 준주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현재 현장 그 주변을 가보시면 공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 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분양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건축 면적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그 건축물의 어떤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그래서 1층부터 4층의 일부까지는 상가, 4층 일부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의 어떤 형태로 업무단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변이 어떤 그 입지가 생기고 또 이제 어떤 수요들이 모여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현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물건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위치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존의 9호선 마곡역 라인의 바로 앞에, 그 출구 바로 앞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사이에 보면 그 홈앤쇼핑,
건축물 바로 뒤에 이제 신축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제가 바로 맞은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죠. 그래서 인천의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어떤 진입로, 그래서 마곡 자체에 어떤 이런 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역 자체가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9월 29일에 개통이 됐는데 하루 이용객이 30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또 하기 시작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동이 생기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에 어떤 이 대기업 인프라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기대의 어떤 수요, 그런 업무 인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16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명이면 뭐 거의 서울의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어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구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이 주변은, 이 현장 주변은 대부분이 이렇게 아파트 부지로, 그리고 학교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마곡역의 어떤 역세권, 그리고 직주 근접, 그리고 쇼핑에 대한 타운, 자, 이러한 곳에서 마곡역 중심으로 이런 어떤 주거 환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현장, 말 그대로 이제 이 5천 세대 정도 되는 그 수요가 꼭 이쪽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떤 중심 상업지구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주 근접도 용이하고요. 또 어떤 쇼핑에 대한 인프라들도 이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가 되고요. 주변에 어떤 그런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시 박람회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들도 분명히 이쪽 상권을, 아니면 그 사무 수요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오히려 공급이 더 부족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뭐 발산역이나 마곡역이면 강서에서 상당히 서쪽 지역으로 좀 위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좀 더뎠던 지역인데 반해서 그만큼 가치가 낮았던 그 시작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현장에 건축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마곡역에서 바로 앞쪽,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홈앤쇼핑, 그래서 어떤 디지털적인 그런 업무를 가지신 분들, 어떤 TV나 이런 송출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또 직주 근접을 하시게 되는데, 주변에 보시다시피 학교나 아파트, 그래서 상가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그만큼 상권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주감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의 어떤 그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됩니다. 자, 100여 개라고 하면 100개 이상인데요. 그냥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런 대기업들, LG, 롯데, 코롱, S-오일, 넥센타이어 등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자,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주변에는 하도급 업체나 아니면 거래, 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기대 수요는 100개 업체가 훨씬 더 훌쩍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공공기관 행정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자, 강서구의 통합청사를 조성을 하는데 강서구청, 세무서, 출입국 사무소, 결국은 그 인천의 어떤 국제공항이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목, 관문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들어와서 이제 목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역,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 이 강서 지역에, 강서구청 지역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홈앤쇼핑이나 스타필드, 마곡은 그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TV 홈쇼핑의 방송국이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뭐 같은 권역 내에 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대형 단지의 길목 상가입니다. 365일 다양한 유동층. 자, 어떤 소비 수요나 주변의 거주 수요도 있고요. 또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수요도 있고요. 또 이제 상권을 활용해야 되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 7일 상권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가와 사무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곡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마이스라고 해서 뭐 이제 외국에서 컨벤션을 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박람회라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현재 뭐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그러한 박람회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
전시 박람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강서 지역에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 마이스 특별계획 구역입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위치고요. 대형 단지의 길목상가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사거리의 코너가 되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더 중심 중에도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중에도 수요가 있지만 또 휴일을 보낼 때도 상권 수요는 존재를 하고 더 많이 강세를 띠기 때문에 어떤 그 이쪽에 세입을 해서 그 어떤 사업을 펼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찾기가 쉬운 그런 이제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마곡의 오피스에 대한 가격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아니라 먼저 오피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2억 6,96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월 100만 원입니다. 자, 대출은 약 60%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 비용이 8,784만 원인데요. 자, 실투자에 비해서 이런저런 이제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월 수익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대출을 활용했을 때 이 도표대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약 7.22%의 어떤 수익률을 누려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은 건축물 안에 같은 그 지상권에 상가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매매가는 6억 1,320만 원이고요. 월 임대 예상 그 월세 수익은 약 2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대출액 자체를 약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하셨을 때 실투자 비용은 1억 8,528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오피스보다는 상가 형태고 어떤 코너 위치에 좋은 입지다 보니까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은 7.95% 거의 8%에 가까운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혜 리포터, 이 마곡역으로 가면 모델하우스를 직접 볼 수가 있나요? 네, 마곡역 7번 출구 홈쇼핑 4옥 뒤에 현장이 있고요. 현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모델하우스로 오시려면 발산역 9번 혹은 1번 출구로 오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343번, 서울전화 2128-3343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